어느덧 머리카락에 내려앉은 하얀 서리가 낯설지 않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노후의 삶을 이야기할 때 흔히 안락한 시설과 편리한 서비스를 떠올리곤 합니다. 저 역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끼니 걱정 없이 호텔 같은 곳에서 전문적인 보살핌을 받으며 사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큰 결심 끝에 2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실버타운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 만에 저는 그 화려한 성벽을 허물고 4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길바닥에 버린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미쳤다고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돈은 제가 평생 몰랐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해준 비싼 수업료였다고 생각합니다. 입주하던 첫날, 창밖으로 보이던 잘 가꾸어진 정원과 최신식 운동시설을 보며 아내와 저는 참으로 뿌듯했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손마디가 굵어진 아내에게 이제는 남이 해준 정갈한 밥상을 대접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큰아들도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며 웃었고 며느리도 아버님, 어머님 정말 복 받으신 거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포장지를 벗겨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문득 이곳이 집이 아니라 거대한 수용시설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숨막히게 한 것은 규칙이었습니다.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정해진 시간에 식당에 가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5분이라도 늦으면 식당 문은 굳게 닫혔고 우리는 배고픔을 참거나 차를 타고 멀리 나가야 했습니다. 집이라면 늦잠을 자고 일어나 느지막이 끓여 먹는 된장찌개의 여유가 있었을 텐데 이곳에서는 군대처럼 기계적인 일정에 몸을 맞춰야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영양사가 짜준 저염식 식단은 평생 얼큰하고 짭짤한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던 우리에게는 그저 생존을 위한 사료처럼 무미건조했습니다. 아내는 가끔 부엌에 들어가 손수나물을 무치고 고등어를 굽고 싶어 했지만 화재 위험을 이유로 취사는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단지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 있었습니다. 공기는 맑았지만 차가 없는 노인들에게 그곳은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시내로 나가는 버스는 1시간에 한 대뿐이었고 택시비는 매달 내는 200만 원의 관리비와 더불어 우리를 점점 위축시켰습니다. 시설 내 수영장과 도서관은 처음 한두 번 신기해서 이용했을 뿐 목적 없는 시간 때우기는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공허함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하루 종일 TV 채널만 돌리는 아내의 등을 보며 저는 우리가 이곳에서 서서히 영혼부터 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사람과의 단절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웃고 울던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어도 절차가 너무나 까다로웠습니다. 입구에서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증을 끊어야 하는 과정은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했고 결국 친구들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나 거기 가기 너무 힘들더라. 나중에 시내 나오면 보자. 라는 말은 정중한 거절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점점 세상으로부터 잊혀가는 고립된 섬이 되어갔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자주 오겠다던 아이들은 멀다는 핑계로 발길을 줄였고 간혹 손주들을 데려와도 아이들은 30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해야 한다, 뛰면 안 된다는 주의를 주다 보니 아이들은 입을 삐죽이며 집에 가자고 졸랐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복도는
아이들의 생기 넘치는 웃음소리조차 소음으로 치부해버리는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비극은 외로움이 아니라 쓸모 없어짐을 느끼는 것입니다. 실버타운에서는 모든 것을 남이 해줍니다. 청소도 빨래도 식사도 다 알아서 해주니 몸은 편할지 모르나 내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할 기회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 맛있는 간식을 사오거나 고장난 문고리를 고치며 느꼈던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의 입맛에 맞는 국을 끓이며 느꼈던 보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그저 관리비 200만 원을 지불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여보, 나 그냥 예전처럼 우리 집 가고 싶어. 시장에서 콩나물값 깎으면서 수다 떨고 당신 좋아하는 찌개 냄새 풀풀 풍기며 살고 싶어. 여기는 너무 춥고 외로워. 아내의 눈에서 본 것은 깊은 우울증의 그림자였습니다. 의사는 환경 변화로 인한 초기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산 것은 노후의 안락함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통제받는 차가운 보호였다는 것을요. 결국 저는 4천만 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자식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좋은 곳을 왜 나오느냐며 고생하려고 작정했느냐며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란다. 내 손으로 밥을 짓고 내 마음대로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그 평범한 자유가 우리에겐 밥보다 소중하단다. 우리는 시내의 작은 아파트로 전세를 얻어 이사했습니다. 실버타운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고 시설도 낡았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내와 저는 동시에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사 온 다음 날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주방에서는 보글보글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들렸고 집 안전체에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가 퍼졌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정겨운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었습니다. 간이 딱 맞는 찌개에 갓 지은 하얀 쌀밥, 그것은 실버타운의 어떤 산의 진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맛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아파트 노인정에 가면 동네 영감님들과 바둑을 두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갈 때면 단골 과일 가게 주인이 어르신 오셨냐며 덤을 얹어줍니다. 가끔은 수도꼭지가 고장난 이웃집에 가서 렌치를 들고 수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아이고, 김씨 양반 고마워. 그 투박한 인사를 들을 때마다 제가 여전히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자식들도 이제는 제 집처럼 드나듭니다. 거실에서 손주들이 구르고 뛰어도 눈치 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에게 줄 간식을 만드느라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우리 집의 가장 아름다운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실버타운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면회 오는 기분으로 찾아왔지만 이제는 스스럼 없이 밥 한 끼 먹으러 들르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친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이 아니더라도 근처에 올 일이 있으면 들러 차 한잔 나누고 가는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람은 사람 사이에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저는 70이 넘어서야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관리비는 20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니 마음도 넉넉해졌습니다. 남은 연금으로 아내와 가끔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가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우울증 약은 어느새 서랍 깊숙이 처박혔고 아내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마주치는 이웃들과 나누는 가벼운 인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노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과 돈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인간적인 유대감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실버타운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특별한 관리가 절실한 분들에겐 훌륭한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내 손으로 밥을 지을 힘이 있고 내 발로 시장에 갈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 소박한 일상을 지켜내야 합니다.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닙니다. 내 취향이 묻어 있고 내 역사가 살아있으며 내가 주인으로서 통제권을 갖는 성소입니다. 비싼 곳이 좋은 곳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곳이 최고의 노후 천국입니다. 오늘 저는 아내가 묻혀준 쌉싸름한 쓴바귀 나무를 씹으며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사람들의 소음과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 경적 소리조차도 저에게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너무 일찍 스스로를 시설에 가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집에서 당신의 시간대로 당신의 향기를 풍기며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장 풍요롭고 찬란한 노년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가장 우리다운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이 주신 마지막 선물인 노년의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